일단 저희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결합한 형태의 학습을 우리가 통틀어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희 온라인 수업화 되면서 지금만 온라인 수업 도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도 사실 다양한 미디어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 선생님들과 함께 저도 또 미디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구들을 같이 이제 저희가 회의를 좀 거쳐서 다양한 도구의 그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사실 유튜브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일까? 요거를 이렇게 단순한 사용법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반 정도는 제 줌 화면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제가 지금부터 패들렛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패들렛 열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실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5시 50분까지는 최대한 좀 궁금하신 점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볼 건데요. 지금 제 화면이 약간 세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도 창을 좀 맞추고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신 형태를 조금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가장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패들렛입니다. 수업 도구로 사실 이 패들렛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패들렛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패들렛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지만 너무나 많은 미디어를 다루는 것들은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패들렛은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가서, 패들렛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저 비번 몰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요. 그쵸. 저희 구글 옛날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비번도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구글은 몇 개의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번을 모른다 하시면 새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패들렛은 들어오시면 패들렛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은 패들렛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만큼의 패들렛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들어오시면 나는 패들렛이 몇 개밖에 안 열리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무료를 사용하시면 5개 정도 열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유료화를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유료화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 1년에 내는 비용이 몇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투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들렛을 들어오시면요. 패들렛은 이렇게 7가지의 형태를 기본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벼락이라든지 스트림이라든지 그리드, 셀프, 지도, 캔버스, 타임라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담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시면 우리가 뭔가 게시물을 써서 붙여놓는 걸 무조건 담벼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벽돌 형식의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열어서 보시면
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고요. 여기에서 패들렛은 언제든지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플러스 버튼에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연필이 등장하면서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제목이라고 쓰고 네, 여기다가 내용을 담습니다. 네, 이렇게 쓴 다음에 발행을 누르게 되면 네, 얘가 이렇게 담벼락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자, 이 담벼락 네, 이렇게 제가 옮겨갑니다. 옮겨가지만 지금 형태 보시면 가운데로 자동으로 얘가 가죠. 네, 이 담벼락은 이런 용도로 쓰이고요. 제가 네, 제목 2번을 붙이고 그리고 내용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란히 가운데부터 네,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순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이 패들렛의 장점은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가 놓을 수 있다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실 부분은 여기에 오른쪽에 제 얼굴 옆에 수정이라고 지금 떴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조그만하게 수정이라고 떴는데요. 이 수정에서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들렛의 환경을 정해주는 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얘는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항상 나의 겁없는 패들렛, 나의 아름다운 패들렛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본인이 이제 뭔가 새롭게 하나씩 창작해서 올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습 이렇게 제가 달겠습니다. 그리고 네, 당당한 마음을 담아 이게 이제 설명입니다. 실습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긍정적 마음으로 실습.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 패들렛에 보시면 왼쪽에 실습이라고 하는 글자밖에 없죠. 왼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제목 실습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글자밖에 없습니다. 실습이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담겠다라고 하고 네, 이런 아이콘을 누르면 실습이라는 글자 옆에 네, 아이콘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네, 예를 들면 제가 아이콘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아니면 뭐라도 하나가 앞에 있는 것은 느낌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완화시키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아이콘 하나 얹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패들렛 주소는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놔두시면 되고요. 배경화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색이 있어서 네, 바꾸실 수 있고 단색이나 아니면 네, 그라디언트 이렇게 해서 네, 색깔이 점점 변하는 형태도 바꾸실 수 있고요. 약간 질감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가을이 됐다 라면 이제 이런 걸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또는 나는 학교 분위기, 담벼락 분위기 낼래 하시면 또 이런 분위기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움직이는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겠다 하면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나만의 배경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미지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네,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새로운 걸 하나를 열어서 네, 요렇게 새로운 걸 하나를 열어서 얘를 가져와서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저는 이제 좀 약간 큰 기관에서 하는 수업일 때에는 이렇게 배경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게시물의 위치 여기서 제작자 표시는 제가 제작자를 표시를 하면 지금 보시면 조금 흐리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수정 상태로 되어 있어서 흐리기는 하지만 가운데에 제가 올려놓은 제목이나 제목2라고 하는 글을 보시면 네, 제가 저작자를 표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 이름이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네, 제 이름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작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 글을 쓰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글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 게시물의 위치를 처음으로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할 것이냐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놓은 상태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제목 3이라고 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 제목 3이 앞에 가서 붙었어요. 그죠? 제가 제목 3이 앞에 가서 붙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새 게시물의 위치가 처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서 붙고요. 만약에 제가 새 게시물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놓고 저장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제가 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 4를 놓고 제가 글을 쓰면 지금 요번에는 뒤로 가서 붙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어디로 가서 붙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게시물이 많지 않다면 새 게시물은 뒤로 가서 붙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게시물이 좀 많아질 거라면 새롭게 올라오는 글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럴 때에는 새 게시물을 앞에서 처음에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놔주시면 되고요. 요거는요. 요 제목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요거는 제가 또 다른 형태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셀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기능은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열리는 게 좀 달라집니다. 아까는 저희가 플러스 있는 걸 눌러가지고 플러스 있는 걸 눌러서 뭔가 게시물을 하나를 만들었다면 셀프에서는요. 열자마자 왼쪽에 보시면 첫 섹션 이름 지정이라고 해서 뭔가 하나 열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 1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하고 나면 오른쪽으로는 섹션 추가라는 게 나오고 아래로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섹션 추가라는 건 얘가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쭉 옆으로 나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러면 글이 처음으로 올 것이냐 마지막으로 올 것이냐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래에 글을 게시할 경우 예를 들어서 부제목 1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부제목 2라고 발행을 하고 이렇게 발행을 하면 지금은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 쓴 글이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올라왔죠. 근데 이 글이 지금 댓글이 최신 글이 마지막으로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달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 자리를 바꾸시면 처음으로 해놓으시면 새 글이 처음으로 가게 해놓으시면 이렇게 부제목 2처럼 최근에 쓴 글이 위로 올라가서 붙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리는 언제든지 바꾸시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기능인데요.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제 패들러스로 가서 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습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실습이 안 되어 있어서 실습이 되어 있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팀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 오후에는 무슨 행사가 있어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열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체적으로 뭐가 있었지?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섹션에서 해야 할 일. 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다 갖다 붙였다가 내용을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삭제를 해야겠군. 이렇게
활용을 하기가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나 생각을 좀 도출하실 때 어디에다 정리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자료를 조금 더 재미있게 잘 활용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창을 좀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제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네,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네,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서울시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리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리더 교육에서 제가 1차 시부터 저희가 진행되는 차시에 따라서 수강하시는 분들께 여기에 매 차시마다 과제를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과제방으로 제가 이렇게 담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들이 이제 과제를 담아 놓은 것들을 이렇게 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담아 놓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새 방을 하나 열어서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이 담벼락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과목이 국어인 거죠. 네, 국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원을 이렇게 씁니다. 네, 1단원.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는 10101 네, 뭐 홍길동 1이면 김이 나와야 되나요? 네, 김철수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10102 네, 그래서 네, 이영희 네, 이영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10103 네, 홍길동에서 이렇게 반 아이들 이름을 써놓으시고 아이들이 각자의 과제를 이 밑에다가 각자가 네 김철수 과제 1차시 과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댓글을 다는 형태로 과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제를 제시를 할 때에도요. 네,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갖고 올 거야 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이것들을 저장하는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장이 끝나면 발행을 해서 여기에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사진도 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으면 네,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줌을 사용해서 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줌을 사용하는 경우에 카메라가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계속 시작 중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고 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저를 찍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링크를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링크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학습물을 찾았는데 학습 자료의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붙이는 형태로 올려두고 네, 또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유튜브에서 이미지를 찾거나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웹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자. 네, 라고 이렇게 찾아서 네, 이렇게 찾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집어넣어서 네,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네, 패들렛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 수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게요. 이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있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1968년생이라 1968년을 발행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네, 제가 1969년에도 뭔가 일이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1975년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역사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
역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서, 자, 공유를 하실 때에는 위에 보시면 위에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공유를 눌러서 보시면 네, QR코드를 받으시거나 네, 또는 아니면 클립보드로 링크를 복사하시거나 하셔가지고 변경을 해서 누군가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 바꿔놓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프라이버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변경은 뭐냐면요.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비공개로 한다는 건 저만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비밀번호를 걸겠다는 건 비밀번호를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회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걸 그러니까 패들렛은 숨기는데 로그인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링크가 있어서 링크를 타고 로그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공개라고 하는 건 이 패들렛을 이용하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유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고 제가 그 사람에게 링크를 줘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간혹 이제 저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아니신데 어느 분에게 소개를 받으셨나 봐요. 어머, 박점희 선생님 이번에 수업 좋았어. 거기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어 라고 주소를 받으신 거죠. 링크 주소를 받으셔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자료를 다운받으셨습니다. 제가 설정해서 저는 저에게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저에게로 알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로그인이 항상 되어 있으면 패들렛의 로그인이 지금 저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그인이 항상 되어 있으면 저에게 항상 알림이 오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네,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가는지를 이름으로 뜨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패들렛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를 다운받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서 퍼갔던 정보가 다 남기 때문이죠. 그럼 뭘까요? 그 사람 별로네. 말하고 가져가야지 라는 것들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지도를 선택하는 패들도 있습니다. 사회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밑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지도를 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크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이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도 네,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가 관악구일 텐데. 방배동, 관악구,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네,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중학교 아이들이다, 또는, 네, 이쪽에 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가 하나가 안 보이는군요. 네, 신림중학교가 있는데 신림중학교가 안 보이네요. 신림중학교 아이들이다. 네,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 주변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우리 학교 주변에다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뭘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신림중학교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발행이라고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림중학교에 뭔가가 발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패들렛을 활용하시면 또 다양한 형태로 수업에서 자료로 네, 충분히 좋은 자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지도가 좀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지도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괜찮은 지도 어디서 가져오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패들렛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패들렛 한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활용법은요. 가지고 놀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보여드렸거든요. 어떻게 변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불러다가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가지고 계속 놓으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나는 미디어 교육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밴드에 안 계신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나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다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네네. 네, 이진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에 들어오시면 최근에 제가 뭔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좀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안내를 해놨는데요. 물론 유료입니다. 그런데 비용도 조금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있는 이유는요.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조금 드릴 예정이라서 이렇게 세팅이 된 자료를 드릴 예정이라 비용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네, 그리고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책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